네, 오늘 또 오프닝벨 2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또 생활 속의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가 보는 코너죠. 또 전문가분 화상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화 전문가 화상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네, 또 오늘도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한 또 랜턴이 돼주실 분인데요. 바로 또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시장의 랜턴이 되고자 하는 전문가 이승화입니다. 어제 국내 시장이 급락해서 투자자분들 많이 놀라셨을 텐데요. 홍다그룹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많이 놀란 것 같습니다. 우선 홍다그룹에 대해서는 뉴스도 보셨겠지만 중국 당국이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모습입니다. 홍다가 보유하고 있던 중국 성진은행 지분 19.93%, 국영기업인 성진 파이낸스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매각 가격은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1조 8천억 원 규모인데 이자 지급이 늦어진 상태에서 이런 뉴스는 투자자들에게 잠깐 숨을 돌릴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진은행 지분 매각 절차가 이루어지더라도 안심할 수만은 없는데요. 매각 금액을 성진은행 대출 자금 상환에 쓰기로 했기 때문에 채권 이자 지급에 대한 자금 부족을 해소하는 데는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굳이 협상을 잘해서 현재 급한 불을 끄는 데 사용되길 바랄 뿐이고요. 일단 정부가 간접적으로 개입하고 있어서 당국 통제하에 국유기업으로 넘어갈 수 있겠다는 예상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당국이 부동산 개발 업체에게 홍다의 자산 인수에 대한 지시를 했고요. 지금 실사를 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결국 시간을 벌면서 중국은 홍다그룹을 국유화하는 수순을 밟고 있지 않나 예상이 되는데요. 그냥 파산하게 놔두고 나중에 더 싸게 살 수도 있는데 굳이 지금 벌써 개입한다는 것은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의도로 엿보이고 있습니다. 아무튼 홍다그룹은 조심스럽게 잘 정리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 같아 시장의 영향은 제한적으로 보입니다. 어제 홍다그룹 주가도 크게 반등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거의 한 15% 정도 기술적으로 저점을 형성했다가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만약 지금이 저점이고 계속 반등을 한다면은 중국 홍다 파산설의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시장을 놀라게 한 거는 바로 미국 금리였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금리 인상이 불안감으로 쌓여 있으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올해 초에도 보시면 왼쪽에 2월 말에서 3월 초에 금리가 상승해서 1.5%를 넘어가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 주가도 일시적으로 많이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미국채 금리가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면서 주식을 팔게 하고 시장의 시그널이 안 좋게 되니까 자동 매매하는 물량들도 덩달아 나오면서 주가 하락을 가중시키는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또한 어제 주요 하락 원인으로 꼽혔던 것은 바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가이던스 하향입니다. 지금 실적은 좋지만 앞으로 실적에 대한 전망이 더 안 좋아진다는 소식으로 나스닥이 크게 하락을 했고요. 우리나라 시가총액 1, 2위 업체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하락하는 영향을 미쳤습니다. 외국인들도 미국 시장에 이어서 우리나라 대표 두 기업의 매도를 급하게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왼쪽이 삼성전자고 오른쪽이 SK하이닉스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어제 외국인은 삼성전자만 해도 4천억가량 매도를 했고요. 오른쪽에 하이닉스는 1,000억 정도의 물량을 내놓으면서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모습이었고 시가총액이 크다 보니까 지수 하락도 큰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여기에 발맞추어 외국인과 함께 기관도 매도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오직 개인분들만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비단 우리나라만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대만 지수를 살펴보니 대만 지수도 한국보다 더 하락하는 모습이었고 대만의 1위 업체, 파운드리 업체인 TSMC의 가격도 우수수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개인 투자자분들이 외롭게 삼성전자를 사고 있는 모습이라 올해 매수량을 좀 찾아보았는데요. 개인분들은 지금 32조가량 매수를 한 모습입니다. 이건 올해 초부터 나온 데이터인데요.
나머지 매매 주체인 외국인이 한 19조 정도 매도를 했고요. 기관이 14조 정도 매도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개인분들의 삼성전자 매수 여력이 얼마나 될지는 저도 궁금한데요. 삼성전자 주가 추이를 보면은 최근 반등하다가 다시 미끄러진 모습입니다. 이렇게 떨어지면 한 번 더 바닥을 확인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번 주 주가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시 저점을 찍게 되면은 추세를 되돌리는데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오늘 최소한 종가 기준으로 75,000원을 회복하고 마무리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하향이 증명을 했듯이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과 함께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올지도 귀추가 주목됩니다. 물론 삼성전자 3분기 실적도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과거보다는 미래가 더 중요한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또한 삼성전자를 직접 투자하시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삼성전자를 직접 투자하시는 것보다 지금 비메모리 반도체 대규모 투자 계획을 갖고 있는 133조 투자와 관련된 회사를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요즘 제가 생활 속에서 자주 눈에 띄는 게 하나 있는데요. 바로 테슬라 자동차입니다. 이 테슬라 모델은 지금 도로에서 아주 자주 보이고요. 직접 운전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신 것 같아요. 최근 현대차 아이오닉 5와 기아차 EV6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오늘은 테슬라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최근 나스닥 급락에도 큰 영향 없이 잘 버티는 회사가 바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실적은 이제 점진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요즘 주가는 크게 조정 없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게다가 완전 자율주행 FSD라고 하는데요. 이 시스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만간 운전대를 안 잡고 잠을 자면서 이동할 수 있는 날도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앞으로 미국 정부는 1조 2천억 달러의 투자 안에서 전기차 예산을 150억 달러 정도 배정한 것만으로 봐도 친환경에 대한 움직임이 바이든 정부 때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거기에 하나 더 추가해야 할 전기차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루시드 모터의 루시드 에어입니다. 루시드 모터는 루시드 에어를 10월에 출시한다고 발표했는데요. 가격은 비싸지만 또 다른 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봅니다. 올해 하반기는 1만 대 정도 생산을 하고요. 향후 연간 3만 4천 대 정도 증산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가격이 좀 비쌉니다. 9천만 원대이고요. 루시드 모터는 2개월 전에 상장을 했는데요. 엄청 변동이 큽니다. 주가가 저점 대비 최근에 9월만 해도 72%가 올라 단기간 급등하는 모습이고요. 시티그룹은 목표가를 28달러를 제시했는데 벌써 도달해 버렸네요. 예전 테슬라 상승 시에 목표가를 계속 갱신하는 모습을 보인 것처럼 이 회사도 관심이 갑니다. 오늘 테슬라와 루시드에 대한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걸 사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전기차 회사의 주가가 좋다는 건 바로 전기차 시장에 대한 전망이 밝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전기차 관련주들은 많이 보유하신 분들은 좋으시겠지만 새로 진입한다면 그래도 배터리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관심주는 LG화학입니다. 최근 LG화학은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시장에 이슈도 많았고 분할 이슈와 배터리 리콜 사태 등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100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70만 원대입니다. GM사의 리콜 사태도 크게 주가를 하락시키는 원인이었고요. 그에 따른 비용도 계속 늘어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악재가 다 나왔다면 더 이상 악재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물론 다른 리콜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건 주식을 더 싸게 살 수 있는 매수 타이밍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 LG화학은 올해 초 고점을 100만 원 이상 찍었고요. 최근 계속 조정을 하다가 70만 원 정도 저점을 2번 확인한 상태입니다. 아직도 조정을 하고 있어서 더 내릴 수도 있는데 그 가능성을 염두하더라도 70만 원 초반대는 계속 관심 종목으로 보시면서 대응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LG화학은 아까 말씀드린 전기차 산업에 필수한 아이템을 갖고 있고요. 물론 물적 분할로 인해 LG에너지 솔루션을 자회사로 두기 때문에
간접적인 수혜를 있겠지만 아직 상장 전이라 관심을 가져볼 필요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리콜 비용은 어느 정도 악재로 반영하고 있어서 최근 리콜용 배터리를 다시 공급한다는 호재도 있었기 때문에 GM과의 관계는 아직까지 괜찮아 보입니다. 또한 원래 LG화학은 화학회사라 본업도 잘 되고 있습니다. 본업은 바로 PVC와 ABS 화학 사업이고요. 또한 친환경 플라스틱 사업 산업이나 생명보험 가치는 아직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LG화학은 TK 케미칼과 생분해 플라스틱 사업 협력 MOU를 체결하고 또 화학회사지만 친환경에도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CJ 제일제당에서 바이오 플라스틱 사업을 한다고 했었는데요. 요즘 모든 회사들이 친환경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실적을 한번 보시면 지금 LG화학의 2분기 실적인데요. 석유화학 부분 실적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솔루션 매출이 큰데 지금 추세대로 하면 에너지 솔루션의 매출이 더 빨리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국내 배터리 3사 중 매출이나 시장 점유율로 봤을 때는 LG화학이 단연 높습니다. 지금 2위에 등극하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보면은 시장 점유율이 26%입니다. 근데 1위 업체인 CATL하고 봤을 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LG화학은 소재 쪽 매출도 있는데요. 지금은 투자를 더 강화해서 중국 동박 기업에도 400억 정도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터리 4대 핵심 소재 영역도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G전자가 갖고 있던 비즈니스 솔루션 사업도 양도받기로 한 상태라서 배터리 업체로서 종합적인 사업을 영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언제 상장될지는 모르나 상장되면 회사의 가치가 나눠질 수도 있어서 이 부분이 가장 우려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 전략은 일단 상장 전에는 LG화학에 투자를 하시고 만약 수익이 나시고 에너지 솔루션 상장이 임박을 한다면 에너지 솔루션으로 비중을 갈아타시거나 아니면은 두 회사를 분산하시는 전략도 유효해 보입니다. 그리고 회사 분할하시는 거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런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최근 SK 이노베이션도 분할 얘기가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아무 이슈가 없는 거는 삼성 SDI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분할 이슈에 대한 부분이 싫으신 분들은 삼성 SDI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 SDI는 아까 비중에서도 보듯이 시장 비중이 적어서 앞으로 성장 가능성에 대한 전망도 좀 좋아 보입니다. 배터리 3사 중 3개의 회사 중 마음에 드시는 걸 투자하시면 좋은데 그중에 가장 마음에 드시는 걸 투자하시는 게 좋다고 보고요. 일부는 전기차 산업 성장을 계속 지켜보시면서 장단기로 투자를 이어나가실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요즘 유가 상승과 화학 업종 중 태양광과 중국 전력 부족난으로 인해서 이슈가 되는 종목이 있어서 이거는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하나솔루션입니다. 물론 실적이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실적이 좋아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실적이 안 좋은데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도 있겠다는 차원에서 지켜보실 종목이라고 생각이 돼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최근 유가 상승하고 또 탈탄소 정책, 태양광 수요가 증가하는 모습들이 있어서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솔루션을 말씀드리고요. 예전 이름은 하나케미칼이었습니다. 지금은 사명을 변경했고요. 최근에 보시면은 8월 20일 날 주가 저점을 한번 찍고 견조하게 지금 바닥을 다지면서 우상향하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고요. 지금 수급도 좋아서 앞으로 지켜보실 화학회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시간 관계상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다음에 기회가 생긴다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